별자리와 은하에 대해 알아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의 별자리, 북쪽 하늘의 별자리, 은하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봄철의 대삼각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동자리의 별인 아르투루스, 처녀자리의 별인 스피카, 사자자리의 별인 데네볼라를 잇게 되면 봄철 대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별은 아르투루스입니다. 이 별은 목동자리의 알파별, 즉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 별은 밤하늘 전체를 통틀어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아르투루스가 속해 있는 별자리는 목동자리입니다. 목동자리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동쪽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큰 별자리입니다. 가늘고 긴 오각형으로 생겼으며 이 오각형은 양손을 치켜들고 양발을 벌려서 버티고 있는 거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크투루스는 이 목동자리의 허리 부분에 있습니다. 봄철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아르투루스는 다른 별들보다 환히 빛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르투루스는 오렌지색 거성으로 만약 망원경을 사용해 별을 보게 된다면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 등급은 절대 등급 -0.이고 겉보기 등급은 -0.04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별은 스피카입니다. 이 별은 처녀자리의 알파별입니다. 스피카는 밤하늘에서 15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스피카가 속해 있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봄철의 별자리로 육안으로 보아도 처녀자리에 99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왼손에 보리 이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스피카는 봄철의 남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카는 쌍성, 즉 두 개의 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구성원 중 밝은 쪽인 주인별은 청색 거성 또는 준거성이며 푸른 빛을 띱니다. 별의 밝기 등급은 절대 등급 -3.5, 겉보기 등급 +1.04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은 사자자리의 데네볼라입니다. 데네볼라는 봄철 별자리인 사자자리의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사자자리는 봄철 초저녁 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로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 이름에 걸맞게 하늘 중간에 우아하게 엎드려 누운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자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사자자리에서 두 번째로 빛나는 데네볼라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흰색 빛을 뿜는 별의 외관을 보이며 데네볼라의 밝기 등급은 절대 등급 +1.91, 겉보기 등급 +2.113입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하늘에서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별들에는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가 있습니다. 이 별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가는 여름철 별자리인 검은 고자리의 알파별입니다. 밤하늘 전체에서 5번째로 밝은 별이고 아르크투루스, 시리우스 등과 함께 지구 근처에 있는 항성 중 눈에 띄게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베가가 속한 별자리인 검은 고자리는 은하수 부근, 즉 지구 표면의 관측 지점에서 연직선을 위쪽으로 연장했을 때 천구와 만나는 점인 천정점에 떠 있으며 정갈자리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여름 별자리입니다. 검은 고자리의 형태는 작고 거꾸로 된 L자 형태이며 성도에서는 아키인리라, 즉 U자형의 틀에 현을 붙인 앞으로 그려집니다. 또 검은 고자리의 알파성인 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7월 7석에 볼 수 있는 직녀성으로 유명합니다. 검은 고자리의 알파별인 베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베가는 푸른 빛을 약하게 띠는 흰색의 색을 하고 있고 0.03등급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별과 별자리는 여름철 별자리 중 하나인 독수리자리의 알파별인 알타이르입니다. 알타이르는 밤하늘 전체에서 12번째로 밝은 별이며 독수리자리 베타와 독수리자리 감마와 함께 독수리자리의 손잡이로 종종 불려왔습니다. 독수리자리는 하늘의 적도 부근에 놓여있는 여름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이고
형태는 약간 흐트러진 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 자리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자리의 알파성인 알타이르는 은하수 건너편의 직녀성과 맞은편에 놓여있는 밝은 별이어서 견우성으로도 불립니다.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인 알타이르는 표면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흰색을 띠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부분에서는 푸른색을 띠며 밝기의 정도는 대략 0.76 등급입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에서 알아볼 마지막 별과 별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인 백조자리의 데네브입니다. 데네브는 백조자리의 알파별로 밤하늘 전체에서 20번째로 밝은 별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항성 중 가장 밝은 부류에 속합니다. 데네브가 속한 별자리인 백조자리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의 천정점 부근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백조 모습의 별자리입니다. 별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감마성 사드르를 중심으로 거대한 십자형을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웅장한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조자리의 알파성이자 1등성인 데네브의 이름은 아라비아어의 알다나브 알다자자가가 짧아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조자리의 알파별인 데네브의 특성을 언급한 후 여름철 대삼각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네브의 색깔은 청백색을 띠고 있으며 밝기는 1.25 등급입니다. 가을철에는 하늘에서 대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철 대사각형을 이루는 별은 마르카브, 쉐에트, 알게니브, 알페라츠가 있습니다. 마르카브는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르카브는 가을철 별자리 페가수스 자리의 알파별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다음으로는 쉐에트입니다. 쉐에트는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쉐에트는 가을철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의 베타별입니다. 표면 온도는 3700켈빈으로 낮지만 반지름은 태양의 95배에 이르는 적색거성이며 밝기는 1500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는 알게니브입니다. 알게니브는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게니브는 가을철 별자리의 페가수스 자리의 감마별입니다. 페가수스 대사각형의 남동쪽 별에 해당하는 별로 밝기는 2.78등급에서 2.89등급까지 변합니다. 마르카브와 쉐에트, 알게니브 별은 모두 페가수스 자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페가수스 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페가수스 자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로 그리스 신화에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를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수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로 가을의 말답게 매우 살찐 큰 별자리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밝은 이등성을 3개나 가지고 있고 모양 또한 쉽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을철 대사각형 중 마지막 별인 알페라츠입니다. 알페라츠는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을철 별자리인 안드로메다 자리의 알파별입니다. 알페라츠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페가수스 대사각형의 북동쪽 별에 해당합니다. 알페라츠가 속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안드로메다의 이름이 붙여진 별자리입니다. 페가수스 자리 부근에 북쪽 하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역 내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와 함께 북반부에서 가을철 저녁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별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밤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가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는 페르세우스 자리, 도마뱀 자리, 양자리, 물고기 자리, 조랑말 자리, 남쪽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고래 자리 등이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별자리로는 차례대로 페르세우스 자리, 도마뱀 자리, 양자리, 물고기 자리, 조랑말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대삼각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삼각형은
알파별인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별들은 각각 큰 계자리, 오리온 자리, 작은 계자리의 알파별입니다. 시리우스는 큰 계자리의 알파별로서 하늘 전체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로서 오리온 자리 사변형의 왼쪽 윗꼭지점에 있는 적색의 거대한 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키온은 작은 계자리의 알파별로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 중의 하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과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북쪽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별자리를 확인해 볼까요? 하늘 전체에는 모두 8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60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북극성 주변에 있는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등은 북쪽 하늘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볼 수 있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북극성이라는 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은 항상 북쪽 하늘의 일정한 위치에 떠 있어서 북쪽 방향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북극성을 찾아 방향을 파악했어요. 예를 들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으면 나침반 없이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답니다. 북극성은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인 셈이에요. 이러한 북극성은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을 이용해 북극성을 찾아볼까요? 북두칠성의 끝에 두 별을 이은 거리의 5배인 곳에서 우리는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양쪽 두 별을 이은 선이 만나는 지점과 중앙에 있는 별을 이은 거리의 5배인 곳에서 우리는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흔히 북극성이 하늘에서 가장 밝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북극성은 2등성으로 전체 하늘에서 49번째로 밝은 별일 뿐이에요.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의 북쪽 방향 연장선이 하늘면에 닿는 지점인 천구의 북극점에서 겨우 0.7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관측하면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도는 운동인 일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곰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제일 처음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북극성을 품고 있는 별자리예요. 화면상의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별이 바로 북극성이랍니다. 작은 곰자리의 주인공은 칼리스토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르카스입니다. 헤라의 미움을 받아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가 숲속을 헤매다가 훌륭한 사냥꾼으로 장성한 아르카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칼리스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곰인 것도 까맣게 잊고 아르카스에게 달려들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르카스는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곰에게 활시위를 겨누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움에 제우스는 모자를 별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곰자리에 관한 핵심 사항들은 다음과 같겠네요. 다음으로 대표적인 북쪽 하늘의 별자리에는 큰 곰자리가 있습니다. 큰 곰자리는 북두칠성이 숨어있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관찰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했던 작은 곰자리의 주인공인 아르카스는 이 큰 곰자리의 주인공인 칼리스토와 모자 관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언급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대표적인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바로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에티오피아의 왕비이자 케페우스의 부인 안드로메다 공주의 어머니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 전해지는데 자신이 바다의 요정보다 예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바다 요정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결국 바다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를 혼내줄 것을 요청하고 포세이돈은 괴물고래를 에티오피아로 보냅니다. 괴물고래는 에티오피아를 황폐하게 만들고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 공주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카시오페이아가 죽은 후 포세이돈은 그녀가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그녀가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녀의 허영심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비교적 찾기 쉬운 알파벳 W 모양의 별자리로 북극성을 찾는 길잡이 별자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자는 CAS이고 한국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주극성입니다. 1572년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는 금성보다 더 밝은 초신성이 나타났는데 이 초신성을 관측 연구한 티코 브라헤의 이름을 따서 티코의 별이라 부릅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위치한 초신성 잔해로 밤하늘의 강력한 전파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별은 카시오페이아 A라고 부르는 전파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은하와 성단입니다. 먼저 은하는 별, 성간물질, 블랙홀, 암흑물질 등이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은하는 허블의 이론에 따라 크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원 은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은하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구형이나 타원형의 모양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일로와 중앙팽대부 등의 별들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붉은색을 띱니다. 또 아주 오래된 늙은 별이 분포하며 성간 물질이 거의 없고 별의 생성이 드물다고 합니다. 고온의 기체가 분포하며 은하단과 같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선 은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은하는 원반과 나선탈을 갖는 은하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세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헤일로와 원반 중앙팽대부의 구조를 이루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로 파란색을 띱니다. 젊고 밝은 별은 은하 원반에 많이 분포하며 중심부와 헤일로에는 주로 늙은 별이 분포합니다.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와 달리 은하 원반에 성간 물질이 많고 별의 탄생이 활발합니다. 다량의 저온 기체를 가지며 밀도가 낮은 지역에 분포합니다. 은하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은하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대체로 크기가 작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구조와 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규칙 은하를 구성하는 별은 젊고 밝은 별이며 성간물질이 매우 많고 별의 탄생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제 성단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단은 별들이 무리를 이루며 분포하는 천체로 크게 산계성단과 구상선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계성단은 은하 원반에 있는 거대한 성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별이 형성된 것으로 대체로 젊은 별이 많으며 수십 수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계성단의 별들은 파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산계성단은 은하 원반, 나선팔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상성단입니다.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은 매우 오래된 별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은하 내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상성단의 별들은 붉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성단은 헤일로에 주로 분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별자리와 은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지구과학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